엄마, 동생에게 돈 300만 원 해줬어? 내 결혼할 때는 100만 원도 없다고 하더만 창수에게는 돈 300만 원 해주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뭔 소리야? 난 우리 집 생활비에 동생 학비 때문에 하루에 2가지 3가지 알바를 하고 살았는데 나 결혼한다고 할 때 뭐라고 했어 엄마는? 네가 결혼해불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돈 300만 원 때문에 내 아내는 부모를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나처럼 부모가 떠난 후 후회하며 평생 죄인처럼 살까봐 아내를 대신하며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생고개입니다. 어떤 이웃은 부모가 자식에게 돈 빼앗겨서 서운하고 또 어떤 이웃집에는 자식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부모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살아가죠.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낳고 후회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십자가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자식도 있고요. 42살의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작은 집을 구입하고 계약금을 입금할 때 손이 떨려 입금을 못하겠다고 2번, 3번 확인하고 간신히 입금을 했습니다. 자신 이름으로 집을 산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내가 계약했는 거 맞죠? 내 집이 생겼다는 게 웜에 조합으로. 남자가 어릴 때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었는데 남자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을 한 남자입니다. 졸업을 한 후 공장에서 일을 하다 자만 여자를 만나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돈 먹는 벌레들이 많아서 결혼식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인신고를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심장에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누군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고 하였고 또 누군가는 길이 끊어지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된다고 하였는데 아이를 낳고 이 남자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픈 아이를 위해 가시밭길도 걸어갈 수 있고 뜨거운 불길 속도 걸어갈 수 있지만 이 남자에게 아빠로 살아가는 길을 하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빠 품을 떠났습니다.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아빠라서 허망하게 아이를 보냈다고 자책을 하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많은 모양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습니다. 장모님 정신 차려 보이소. 정신 차려 보이소 장모님. 그때 내가 그 집에 가지 말았으면 내 삶이 더 평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남자의 장모는 결혼할 때 아들에게 어렵게 300만 원을 구해준 대가로 딸에게 외면받은 사람입니다. 300만 원을 준 아들에게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자의 아내는 엄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더 불행하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2번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나 집에서 일해주는 모습 아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의 대가로 부잣집 딸을 포기하고 고되고 막막한 삶을 살아도 그 남자와 함께라면 행복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기찻길 옆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철길에서 남편의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폐인처럼 살다 가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없었습니다.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광인처럼 떠돌다 신발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난 것이 지금의 장인이었습니다. 장인은 참으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는 남편과 아들, 딸 낳고 살면서 지나간 사랑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재산을 받았을 때 이제 고생은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지인에게 첫 남자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잊은 줄 알았었는데 가슴속 깊이 담아둔 사랑이었나 봅니다. 남자에 대한 그리움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여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사랑이 시작되었죠. 상속받은 재산을 들고 첫사랑 남자에게 여자는 자식을 두고 떠났습니다. 5년 후 여자는 돌아왔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첫사랑 남자는 도박으로 여자의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빚쟁이가 되어 아이들 옆으로 왔습니다. 딸과 남편은 여자를 묵인하는 것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남자는 성실하게 사는 아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끼리 만나서 하는 결혼이라 혼수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풀어놓은 혼수는 엄청 큰 것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빚과 병든 몸을 혼수품으로 아내가 가지고 왔는 사실을 결혼을 하고 남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기에 용서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가족이기에 용서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장모가 쓰러졌을 때 그 자리에 갔을까요? 내가 왜 그때 장모님을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를 했습니다. 인간으로 머릿속에 담지 말아야 하는 것들 때문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일어나 보란께 우리에게 뭐 해준 게 있다고 요래 자빠져 있어. 매번 후회하면서 또 매번 독한 말을 퍼붓는 자식 새끼가 하는 말입니다. 망할 놈의 가시나 말하는 꼬락서니하고 이거사 그래도 네가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여 꼴값 들지 말어야. 당신이 버린 어린아이가 외롭게 어른이 되도록 방치한 엄마 말입니다. 엄마와 딸은 서로를 밀어내는 게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뇌졸중과 당뇨, 치매로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사이 부부는 빚을 갚기 위해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병 간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소식을 끊고 살았던 처남을 찾아가 장모님을 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비는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처남은 병원비는 단 한 번도 부담하지도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렸습니다. 사위는 자식 대신 무거운 삶을 지고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꼭 15년을 요양병원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위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10만 원 보내는 자식도 만나기 힘든 세상에 최근에는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지불하는 사람이 사위입니다. 벌써 왜 인자 왔소? 장모님 저는 인철입니다. 사위 인철이라고 해. 사위를 볼 때마다 지나간 사랑으로 착각을 하여 늦게 찾아왔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나요. 나 순덕이야요.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마시오. 사위의 손을 잡고 얼굴에 가져다 보기도 하고 사위의 아랫도리에 손을 올리며 사위에게 눈웃음을 칩니다. 치매가 깊어진 탓입니다. 치매가 있으면 식욕과 성욕이 강해진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들도 딸도 몰라보면서 유독 사위 모습에 한 사람을 올려놓는 기억만 남은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불쌍한 여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지. 병원비가 힘에 겨워 차라리 죽기를 바랬던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참으로 당당한 장모를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지나고 장모가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사위는 아내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았을 때는 내가 너가 엄마를 감당하겠지만은 만약에 돌아가시면 절대로 난 장례식에 안 갈 거야. 그래 알고 있으라. 평소에 시간 없다. 돈 없다. 그런 부모 필요 없다. 온갖 이유로 자식 노릇 못한 거 마지막 길에는 해야 될 것 아니여. 그러니까 울지 말어.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그 여자는 사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인철아, 미안해. 난 내 자식들 어렸을 때 정말 엄마로서 못한 짓을 했지. 난 천부를 받았어. 내가 이렇게 사는 모양이요. 내 죽거든 인철이 자네 말고 버려지더라도 내 자식 손에 버려지고 싶은 게 인철이 자네는 오지 말게 부탁해. 난 우리 집사람과 처남이 이제 장모님을 용서하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비록 용서를 못했어도 마지막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전하면서 보내드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랑한단 말 못한 게 후회로 남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생고개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더 용서 못할 수 있지만 또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도 합니다.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와 자식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보십시오. 그럼 누구보다 내 자신이 편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처음은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면 쉬워지는 것이 말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